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푹 잘 쉬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위기설에 이어서 인터넷에서는 부도설까지 나오고 있죠.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주식으로 상당히 유명한 서울의 지점장님이 계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런 위기설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네, 우선 삼성전자의 주가는 환율과 과거 사례를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과거와는 다른 움직임. 위 차트가 삼성전자, 아래가 환율 차트고요. 2018년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 환율은 거의 저점을 찍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로 미국이 돈을 푸니까 환율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역사적 고점을 찍습니다. 2022년 말에는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환율은 급등을 했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주가도 하락을 하고 환율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사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에 두 가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가 21년간 무차입 경영이 거의 끝이 났죠. 삼성 SDI에게 대출을 받았고 튀르키예에서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6월에는 산업은행이 삼성전자의 대출 요청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대출 조건을 문의했다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노조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노조가 생기면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죠. 그리고 현대차 노조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삼성전자 노조를 보면서 비웃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주로 수출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공장 세우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노조가 들어서게 되면은 대부분 다 수출 위주니까 우리나라 공장 문을 닫아버리고 미국에서 공장 돌리면 되거든요. 노조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를 보면요, 6년 동안 문을 닫았다가 연 적이 있죠. 지금 평택 공장도 짓다가 스톱을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저도 그 이유는 알고 있어요. 우선 반도체 수출 현황을 보면은 2023년에 수출액이 많이 감소를 하고요. 대만의 TSMC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휩쓸면서 위기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죠.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77%, 메모리 반도체가 22%로 나뉩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우려하는 대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고 세계 매출 1위 기업이에요. 자, 이것도 상당히 훌륭한데 그래도 전 세계 시장에서 한 22%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국가에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잡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훌륭한 거죠. 다만 약점에서 보듯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가 취약하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위기를 예상한 사람들이 가지는 우려감이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반도체 매출액은 163% 증가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TSMC가 469% 성장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매출액적인 면에서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TSMC가 성장을 했다, 따라온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미국은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킨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약점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반도체 수요를 보면요, 중국이 가장 높은데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막고 있죠. 우리나라 경우도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 이유가 중국으로의 수출을 좀 더 기대하고 만들었는데, 현재 미국과 유럽의 견제로 이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은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을 훔쳐가고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를 사용하게 하면서 정부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 반도체 추격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사례를 보면은 2028년 이전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 틈을 틈타서 중국 조선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죠.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있어요. 늘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는 성장을 했었거든요. 올해 우리나라 무역 흑자 1위 품목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무역 흑자보다 더 많이 벌고 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품목들이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한 올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8월 누적액이 작년 수출 금액을 뛰어넘었고요. 무역 흑자도 벌써 작년 수준을 넘었습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올해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삼성전자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문제를 2019년에 벌써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어요. 반도체 비전 2030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위기다, 삼성전자 부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런 위기 상황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2023년 기사로 지난해가 2022년 기준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매출은 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31% 급증을 했다. 비전 2030 발표 전인 2018년 대비 1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증권사 시절 신입이었어요. 서울에 주식을 잘하시는 지점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늘 반등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지점장님이 모 그룹 회장님한테 그때 서브프라임 끝나고 나서였거든요. 그래서 모 그룹 회장님한테 브리핑을 할 때 이야기했던 말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그 지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망할지 주가가 반등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겠죠.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이제 환율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삼성전자가 위기일 때 또는 대규모 투자를 했을 때마다 주가가 반등했다는 점을 본다면은 저는 이번 기회로 삼성전자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